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육친론 두 번째 시간, D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친론은 시리즈로 연재하기 때문에 전편을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위에 카드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B는 나와 같은 오행입니다. 내가 간목일간이면 B는 간목, 을목,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인목, 묘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와 음양이 같은 간목과 인목을 비견이라고 하고요. 나와 음양이 다른 을목, 묘목을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B를 비겁이라고도 합니다. 비견과 겁재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거죠. 비견을 한자로 보면요. 견줄비의 어깨견, 어깨를 견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겁재는 위협할 겁의 재물재, 재물을 위협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건 비식재, 재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비견은 동성형제, 겁재는 이성형제 이렇게 구분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나눠 부르지 않고 비 또는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사조의 특성에 맞게 비겁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비견은 형제, 겁재는 남매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더 잘 맞습니다. 일단 비겁의 생물학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겁은 나의 형제입니다. 근데 비겁이 있는데 형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비겁이 가져다주는 성향과 사회적 의미만 읽어주면 됩니다. 일단 형제가 있는 경우를 보죠. 형제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눠 먹어야 합니다. 사주에 8글자가 있죠? 비겁이 있으면 그 글자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비겁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어떤 글자를 일간이 차지했는지 아니면 비겁한테 빼앗겼는지에 따라 형제의 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납니다. 형제에게 어떤 글자를 빼앗겼는지에 따라 형제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간목일간이고 여름에 태어났는데 만약 비겁에게 금수를 빼앗겼다. 그러면 형제는 잘 나가는데 나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중요한 것은 형제 간의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는 진짜 절반씩 나눠 먹어서 비슷비슷한 그레이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주에 비겁이 있는 경우 형제에 대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격차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쌍둥이같이 동일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동일 사주를 가지고도 인생이 확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주에 비겁이 있다면 필요한 글자의 향방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우연적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비겁이 있으면 항상 형제 간의 격차에 대해 질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겁의 성향을 보겠습니다. 사주에 비겁이 있으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경쟁에서 우위일 수도, 비슷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성향이 갈립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겠죠? 비슷하다면 주변 사람과 잘 지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어차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경쟁에서 밀린다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패배감이나 자괴감을 달고 살 수도 있고요. 그만큼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형제나 친구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이를 응용하면 비겁의 사회적인 부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겁이 경쟁자라고 했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은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 아니면 서로 협력하여 나눠먹는지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겁의 성향이 사회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겁에서 비견과 겁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견은 나눠먹거나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겁재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견은 나와 똑같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목은 여름에 경금, 개수, 정화가 필요한데 을목은 개수, 신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있으면 나와 똑같은 놈이 나와 같은 글자를 두고 다투는 거고요. 겁재는 나와 조금은 다른 놈이 약간 다른 글자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에게 뒤지면 열등감과 분노 쪽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인데 나보다 조금씩 앞서거든요. 학벌도 조금 밀리고 수입도 조금 밀리고 배우자도 조금 더 낮고 그러면 열받겠죠? 근데 겁재에게 뒤지면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의지하는 성향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랑 다른 놈이 나보다 잘하는 건
화가 좀 덜 납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거나 의지를 하려 합니다. 근데 비견과 겁재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질문으로 얻은 정보, 사주 구조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비겁은 사주의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사주는 쓰여있는 글자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같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